안녕하세요. 수앵커의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없이 24시간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일단 휴대폰, 노트북, TV 정말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요. 우리가 또 투자를 하다 보면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정말 수백 번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크게 8번으로 나눈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대 공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단계는 웨이퍼 제조 공정, 두 번째 산화 공정, 세 번째는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6단계는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그리고 패키징 공정까지 이렇게 총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조금 어려운 용어들에 놀라셨죠? 제가 오늘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웨이퍼 제조 공정 단계인데요. 반도체 기사나 뉴스에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피자를 만들 때도 토핑을 올리기 전에 도우를 먼저 만들듯이 이 웨이퍼 기판 위에 많은 회로들을 쌓아서 그 다음 네모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또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원료는 모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 모래 안 속에서 실리콘을 추출을 해서요. 실리콘을 뜨겁게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 이 실리콘 용액을 가지고 실리콘 기둥, 인곳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둥근 기둥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면 그게 바로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정말 균일하고 또 얇게 자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웨이퍼는 반도체의 기반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DB하이텍, KC텍, 솔브레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화 공정입니다. 얇고 둥글게 만들어진 웨이퍼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위에 산소와 수증기를 입혀서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산화막을 형성시키면 다음 단계들에 있어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정말 섬세하고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 아주 작은 불순물도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 공정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주로는 유진테크, DB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3단계는 포토 공정인데요. 우리가 앞서 웨이퍼를 만들고 또 산화 공정을 통해서 막을 형성을 했더라면 이제 이 위에 회로를 그려줘야 하는 포토 공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검사한 후에 그 통과한 웨이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포토 공정은 반도체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로는 동진세미캠, SNS텍, 그리고 DNF 등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한 번쯤 만들어봤던 판화 다들 기억하시나요? 나무나 금속, 돌에다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물감이나 잉크를 묻혀서 그 형상을 종이에 찍어내는 기법인데요. 이 식각 공정은 판화와 원리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식각이라는 말이 깎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걸 깎느냐? 이 웨이퍼의 감광액만 남은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미세하게 깎아낸 다음에 그 회로 패턴만 정확하게 남겨내는 단계인데요. 이 식각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회로 패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건식 식각은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만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습식에 비해서 비용은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긴 하지만요. 최근에 이 미세한 반도체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습식보다는 건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PSK, 원익 IPS, 테스, STI, 제우스,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톱보다 작고 정말 그 종이처럼 얇은 이 반도체 칩에는 미세한 층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회로의 패턴을 깎아가지고 형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웨이퍼 사이에는 이제 미세한 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이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필름막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이때 회로 간의 연결, 구분, 또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를 바로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증착 공정 또는 방막 공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 또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이 반도체에서 바로 이온 주입 공정은요,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작업인데요.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순물을 넣어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방막을 얼마나 얇고 또 균일하게 입혔느냐가 이 반도체의 품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증착 공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련주로는 유진테크, 원익 머티리얼즈, 후성 등이 있습니다. 6단계 금속 배선 공정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기길, 금속선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따라서 금속선을 연결해 주는 과정이지만 이때 모든 금속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속 배선 재료로는 예전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더 낮은 저항과 신뢰성을 많이 갖고 있는 구리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이렇게 반도체 수요, AI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와 구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로는 LOT 백큐, DNF 등이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 HBM3E의 수율이 우리 회사는 80%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서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100개의 반도체 중에서 80개의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뜻인데요. 수율이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개수 대비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품의 최대 개수를 100분율로 나눈 수치인데요. 반도체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도체의 수율은 더 향상시키고 문제점은 찾아내는 그런 단계인데요. 관련주로는 리노공업, ISC, 그리고 TFE와 TSE 등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단계, 바로 패키징 공정인데요. 패키징 공정은요, 반도체 제품을 외부 환경, 즉 습도나 온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또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패키징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 패키징 공정이 완료가 되면 반도체 제품의 불량 유무를 판결하기 위해서 패키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완제품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SFA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의 8대 공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전공정, 그리고 7단계와 8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후공정의 관련주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은 반도체 해이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은 반도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겠죠?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주들의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더보기랑 또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